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서 서전의 흥망성쇠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서전이 어떻게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였는지, 그리고 두 번째 어느 정도까지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이야기했었다면은, 오늘은 왜 망하게 되었는지, 어쩌다 최종 부도 처리되었는지를 이야기하려 하는데요. 그 당시에 서전이 망하게 된 이유, 그런 뭐랄까, 경제 서적 이런 것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안 읽어봐서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거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서전에 1993년 3월 16일부터 1997년 8월 12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리고 계속 서전이라는 회사에서 안경원을 운영했으니까 그 이후에 물건을 받아서 쓰면서 서전을 지척해서 지켜보고, 서전에 있던 직원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서전의 그 부도 처리된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입니다. 사람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사관리 이렇게 쓸까도 잠깐 생각이 왔다 하는데, 직원 이렇게만 써보겠습니다. 서전이 그 이시야마사, 일본 이시야마사와 합작회사로서 시작해서 일본의 부품 공장을 하면서 이시야마사의 도면에 나와 있는 부품을 그대로 찍어가지고 일본으로 보내서, 일본에서 그거를 다 부속을 조립을 해서 부품들 받은 거를 조립해서 안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 가도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광고가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도 드렸고, 특약점이라는 거를 해서 크게 성공했다는 얘기도 했고, 그러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하면서 서전에는 노조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서전에 노조가 없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노조가 없었던 게, 서전이란 이름을 그 얘기도 드렸었네요. 상서로울 서자에 전라도 할 때 전라도에서 전라도를 상서로운 기운을 불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호남 지역, 특히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호감을 갖게 되었고요. 좀 힘들어도 우리 지역 사람들인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정읍이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시이긴 한데, 그 당시에 정읍을 제가 느낀 거는 영남권에 있는 그 도시의 숫자와 호남권에 있는 시 정도 되는 도시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좀 일부러 어거지로 시를 만든 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0,000명인가 20,000명인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명 이상이 상주 인구가 있어야지만이 그 시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정읍이 요만하다면은 그 인구수를 맞추기 위해서 양쪽으로 산을 넘어도 정읍, 양쪽으로 산을 넘어도 정읍하면서, 정읍이 원래 정읍이라고도 일컫는 데보다 훨씬 더 큰 부위를 정읍시로 이렇게 정읍으로 만들어 놓고 시로 만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그 서전에 다니는 분들이 전부 동네 선배님, 후배님, 동네 형, 동네 누나 이렇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서도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있고 치고받고 싸우는 일도 있긴 했는데, 회사의 거의 모든 직원들이 형 동생으로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대리님, 반장님, 주임님 이렇게 부르더라도, 회사 끝나면은 다 동네에서 형님 안녕하세요. 아까 회사에서 왜 그랬어? 이런 식의 그런 관계였습니다. 공장이 그렇게 돌아갔고요. 서울은 더 심했습니다. 서울은 뭐가 심하냐면은, 육동창 회장님께서 군인 출신이시고 장성 출신이시죠. 그리고 중앙정보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회사를 차리셨잖아요. 서울 사무소에 계신 분들은 중앙정보부 시절 이렇게 자기 밑에 수하로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9년생, 31년생, 본부장님, 고문님,
41년생 상무님, 그런 분들은 중앙정보부에서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이시고, 그리고 그 외에 그 회사에 있는 뭐 차장, 과장, 부장 이런 사람들이 되게 군대에서 뭐 친하게 지내던 그 동료의 아들 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군인들이 인사청탁을 야, 나 군대에 있을 때 모시고 있던 육동창 장군이 뭐 예전에 대령일 때 알았던 중위일 때 알았던 그 친구가 일반 사회에 나가서 지금 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에 내 아들, 내 조카 좀 취직 좀 한번 알아볼까? 이런 게 많았어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지금도 대부분 중소기업이 그럴 겁니다. 요즘은 뭐 잡코리안이 뭐 이렇게 직원들 구할 수 있는 거 뭐 이력서 올리고 찾아보고 이런 게 많았지만은 예전에 대기업 같은 경우로 해서 공채에서 딱 1년에 한 번 명령 응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내서 하는 경우 아니면은 중소기업은 딱 이렇게 숫자를 짜자다가 한 명이 짜져서 일을 하다가 한 명이 그만두면 한 명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한 명 때문에 신문에 광고를 낼 수도 없고 그러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좀 깨지기 시작합니다. 공장장님으로 근무하시던 분은 연세가 많으셨어요. 육회장님보다 한 대여섯 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분은 좀 늦게 진급이 되셨는지 그분은 육동창 장군님의 수행 비서로 해서 되게 사용관석에 자동차가 있으면 오른쪽 뒷자리에 그 차의 실제 주인 장군이 이렇게 앉으면은 운전석에 운전병이 앉고 그리고 그 옆에 수행 비서라고 해서 대위나 소령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장군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다 돕잖아요. 그 수행 비서였습니다. 대위 출신이었던 걸로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수행 비서이셨어요. 근데 이 군인 출신들의 그리고 뭐 사실은 중앙정보부도 좀 그런 것 같았는데 군인 출신들은 그 자신이 모시던 장군님에 대해서 충성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 식구들 다 떨어지고서 그 당시에 그분도 60이 아마 넘지 않았나요? 20년 정도 전에 60 정도 되셨겠네요. 그런 분들인데 20년 넘어 전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장군님을 위해서 가족들은 다 타 지역에 두고 거기서 혼자 사시면서 정말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레인이 뭐니 해서 일이 바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코레이의 품질 기준이 엄청났습니다. 네, 엄청났어요. 품질 기준을 뭐 트집을 잡아서 다시 만들어가 너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그 서울 사무소에서 이제 공장에다가 물건을 며칠까지 몇 장을 찍어라. 그러면 공장에서는 정말 밤샘 작업도 그건 안 된다 이러면서 좀 서로 티격태격이 있었는데 한번 술자리에서 두 분이 그러니까 아주 높으신 분들 두 분이 공장장님과 서울의 높은 분들 한 분이 이렇게 그걸 왜 못하냐 하려고 시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군인 출신이시고 이분은 중앙정보부 출신이시고 둘이 뭐 연세는 공장장님 오히려 좀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분 두 분이 얽히는 게 없으니까 좀 감정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공장장님이 그 술을 먹다가 밖으로 탁 기분 나쁘다고 나가버리셔서 그냥 가신 줄 알았는데 그 돌을 들고 식당에서 술 잡수시고 밥 먹고 나오시는 분을 후려칩니다. 그래서 크게 다치십니다. 여기가 이만큼이 찢어져서 저는 그 병원을 문병원을 갔었으니까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싸우는 게 말이 되나 싶은데 뭐 많이 언짢으셨나 봐요. 그리고 지금보다는 좀 폭력이라는 게 좀 지금보다는 좀 우리 주변에 가깝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까불면 때려주지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서 공장장님이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상당한 배상을 해주시고 좀 많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그리고서 공장에 새로운 공장장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부장하시던 분이 그 공장의 공장장님 다음으로 높으신 분이 공장을 이제 관리를 했는데
그분은 그 전에 계시던 그 공장장님만큼 충성도가 높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알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서울은 서구대로 삐긋대고 공장은 공장대로 삐긋대고, 그러다 이제 SJ 상사니 뭐 코레이 인터내셔널이니 신화기업을 또 만들고는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친척이 아닌 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누구 소개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노조도 생기고요. 노조는 아마 영원히 안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노조도 생기고, 그리고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직원들 퇴직금을 안 주고 좀 그랬어요. 그거를 그 중에 한 분이 또 노동위원회 제소해서 그거를 기필코 받아내셨는데, 받는 게 맞겠죠. 근데 단순히 받아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또 사무실로 불러서 전 직원이 그런 일이 있었던 걸 알게 처리하셨어요. 좀 잘못하신 게 많아요. 그 당시에 경리 부장님이 와라 해가지고서 이제 회사 그만두고 나갔는데, 자기 부하 직원, 그렇게 나이가 아주 많이 차이 나는 경우는 아니었는데요. 부하 직원 여전히 그 다른 부서지만 부하 직원 듯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정부가 다 알았죠. 그러면서 이 회사가 말만 그렇지 우리를 가족으로 별로 여기지 않는구나, 그런 게 좀 팽배해졌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두 번째는 지나친 투자입니다. 제가 서전이 성공하게 된 것 중에 첫 번째 요인으로 생각하는 게 이시야마사와의 합작이고, 그거 뭐 일본 사람들이 아는 것, 그리고 그 이시야마의 합작을 이 회사인 거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회사의 그 SJ 특약점을, 서전 특약점을 해야 되겠다는 게 광고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로 인해서 성공을 했다고는 생각하지만, 광고가 그렇게 큰 효과가 지금 후발업체, 서전인 이제 선발업체, 아주 그냥 처음에 광고를 했던 회사는 사라진 거예요. 아무도 안경이란 것에 대해서 텔레비전 광고가 있으리란 생각을 안 했을 때, 그때 광고를 했던 게 성공을 했던 거고, 나머지 회사들이 광고하는 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광고를 아주 잘하면 다르겠죠. 근데 서전이 SJ 상사란 걸 만들고 광고를 합니다. 그 당시에 탑 연예인들을 배치시키고, 우리는 서전 특약점이라고 했던 게 히트를 쳤다고 그랬는데, SJ 가맹점 해가지고 서전 특약점은 무효다. 그 계약은 아주 오래된 거고 백상광학과 맺은 것 아니냐. 나는 SJ 상사다. 백상광학이 아니다. 이러면서 SJ 가맹점이란 거를 맺으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광고를 찍습니다. 이 광고료가 얼마쯤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광고 한번 보시죠. 좋은 인상은 타고나는 걸까? 만드는 걸까? 편안함이 좋은 인상을 만듭니다. 맞아. 내 얼굴처럼 편안하니까. 인상이 펴지네. 좋은 인상, 편안한 안경이 만듭니다. 네, 광고 보셨습니까? 손지창, 오연수, 이창훈, 예, 그리고 박철, 손창민, 또 누가 나오고,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여러분들 그분들 이름 아시죠? 근데 그 당시에는 탑이었습니다. 정말 탑이었습니다. 탑 배우들이었습니다. 그 탑 배우들을 써서 광고를 합니다. 예. 근데 그 광고가 효과가 그 전에 서전 특약점이라고 해서 80년대 후반에 시작했던 광고에 뭐 전혀 못 미칩니다. 광고 효과가. 그 전에는 뭐 유명 배우 하나 없이 쫙 하면서 음악 울리면서 이렇게 서전 글자 떠오르고, 아무것도 없이 안경테 지내놓고 쫙 비추고, 광고를 별로 안 들었겠죠. 그 다음에 연예인들, 탑 클래스의 연예인들 써서 찍은 것보다. 근데 그 광고를 찍고 그거를 예전에 성공을 광고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렇게 광고를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실패합니다.
투자를 그런데 단순히 그거 하나로 찍지 않고 또 다른 광고편, 또 다른 광고편에서 계속 광고 쪽으로 매달립니다. 예전에 광고로 성공했던 것을 기억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광고로 그렇게 성공을 못합니다. 세 번째, 이거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안경사들의 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뭐, 연 이렇게 쓰죠. 이 연은 학연, 지연, 혈연할 때 그 연자를 쓰는 겁니다. 서전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알려진 태가 됐는지 서전 안경만 팔리는 적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을 요만큼 엽니다. 요만큼. 안경원에 와서 문을 요만큼 열고 여기 서전태 있어요? 물어보고 없습니다 하면 문 닫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니까 모두가 서전 특약점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손님들이 그 정도 손님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학교 출신들이 나오면 학교에 연이 생기고 안경사들끼리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연? 그것도 문제가 됐을까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야, 너 서전태 필요해? 예. 나 이번에 서전 특약점 가맹점 맺으면서 500만 원 들어갔어. 네가 100만 원 도와줘. 대신 100만 원어치 태 가져가. 그리고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아무 때나 우리 매장에서 뽑아가. 내가 줄게. 이런 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서전 특약점이 아니어도 어느 곳에 가거나 서전태가 10장은 20장은 있는 거예요. 10장 20장은 서전태가 진열돼 있어요. 서전 특약점이 아니어도.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왔던 그 모델 누가 낀 모델 서전태라던데 그거 여기 있나요? 그때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때 있었는데 오늘 팔려나갔어요. 제가 내일까지 구해드릴게요. 혹은 조금 시간 주십시오. 이틀이나 사흘 내는 제가 구해드릴게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게 또 생기냐 하면은 서전태가 여기저기 다 깔렸는데 또 하나는 서전이 대표적인 가격 미끼 상품이 됩니다. 어디서 전단지를 돌려도 서전태 얼마부터 판매 이거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서전태가 소비자가가 2000년경에 98,000원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대부분 한 8만원 팔았습니다. 그리고 안경알 포함해서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18,000원 정도 소비자가 대비 18,000원 정도의 마진을 내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하고 가격 충돌이 날까봐. 근데 그 가격 충돌을 내가 두려워서 스스로 포기하는 마진보다 더 적은 마진을 보는 데가 생겨요. 전단지만 돌리면은 우리는 서전태 7만원부터 우리는 서전태 6만원부터 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중앙일보에 무슨 기자님이 기사를 쓰십니다. 기사를 쓰시는데 그 기사가 지금 노원역이 있습니다. 서울에 7호선 노원역이 있습니다. 그 앞에 안경원이 대형 안경원이 있었어요. 아주 그 당시에 규모가 큰 안경원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안경원들이 많았다가 그런 안경원들이 오히려 사라졌죠. 최근에. 예전에는 뭐 1, 2, 3층, 4층 뭐 해가지고서 100평, 200평 건물 전체를 쓴다. 뭐 500평 이런 안경원들이 있었는데 그게는 좀 사라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거기는 대형 매장이었습니다. 1층, 2층을 쓰고 3층도 썼고 근데 상당히 큰 매장이었어요. 노원역 앞에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거를 했냐면은 서전 끌라르떼 정확히는 신화죠. 신화. 제가 서전이 대기업 정도로 중소기업의 바운더리 대리를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신화라는 기업을 따로 생기고 이 회사에서 만들지 않는 청소년용 안경을 이게 그러니까 이 서전의 끌라르떼란 신화의 끌라르떼요. 끌라르떼가 처음으로 서전에서 디자인해서 만들어 본 텐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공을 하니까 좀 자신이 넘쳤던 거고 이 신화 기업의 끌라르떼를 무슨 기자님께서 중앙일보에서
노원역 7호선 노원역 앞에 위치한 무슨 안경원은 서점에서 끌라레따란 테를 19,000원에 공급받아서 2,000원 남긴다고 그랬나 3,000원 남긴다고 그랬나면서 21,000원인가 22,000원에 소비자께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신문 기사를. 아마 아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뭐 돈을 줬거나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안경원에서 물건 싸게 파는 게 신문에 실릴 일입니까? 예? 근데 실렸어요. 예. 그 다음에 IMF 때 같은 경우는 막 뭐 어떻게든지 헤쳐나가는 업체들이 많이 신문에 실리고 뭐 나오고 그랬어요. 그때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싫은 거예요. 아무런 것도 없을 때 그냥 그렇게 싫었어요. 기획기사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싫었어요. 그랬는데 어땠냐면은 그 서울의 노원구에 계신 안경사 분들이 항의를 하러 서점 본사를 방문합니다. 백산을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항의를 하려면은 그렇게 판다고 하는 그 안경원 가서 항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만만한 거죠. 우리가 니들 물건 파는 단체인데 니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겠어? 이러면 서점 서울 사무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은 그분은 외국 가셨으니까 그분은 뭐 이 얘기도 들려나요? 공릉동에서 7호선 공릉역 노원구죠. 그 근처에서 이태리 안경 하시던 최아무개 사장님께서 의자를 휘두르고 난리를 치십니다. 저는 그때 서점 직원이어서 야 내가 나서서 저 사람들을 때려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꼭 젊은 저한테 행패를 부린 게 아니라 나이 드신 고문님, 본부장님 자기보다 한 20살 넘게 차이 날 텐데 그러셨어요. 사실은 안경하는 사람들이 수준이 낮습니다. 제가 그때 안경원 하는 사람 수준 정말 낮구나 생각했습니다. 어디 와서 의자를 휘둘러요. 근데 지금은 수준 높아져. 여러분들 중에서 가서 의자 휘두를 사람 없잖아요. 그분 뭐 미국으로 가셨대나? 와도 난 얘기할 수 있어요. 너 되게 수준 낮다. 나 그때 보고서 깜짝 놀랐다. 네 수준에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게 뭐 있어요. 실제로 그런 짓을 했는데. 자, 그 이후로 막 서전 안경테가 타겟이 됩니다. 어디가 우리는 서전 안경테 5만 원에 판다. 98,000원 팔리는 50% 세일. 전단지에다가 이렇게 종이 넣어서 이거를 오려오면 서전 안경테 10,000원 깎아주겠다. 할인해주겠다. 이러면서 전부 다 서전테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또 어떤 일로 이어지냐 하면은 서전테를 찾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서전은 계속 신모델을 개발을 하는데 서전테를 신모델을 갖다 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서전테가 좀 이렇게 좀 있는 것 중에 구가다. 정말 옛날 모델만 씌워주고다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은 서전 안경을 찾는 분한테 서전테가 좀 디자인이 조금 노후한 면이 있습니다. 이미지도 좀 그렇잖아요. 이래가면서 사실은 그게 아주 고급스러운 이미지인데 그거를 노후한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안경사들이. 그러면서 비슷한 가격에 이 테는 어떠세요? 이거는 찾으시는 서전테보다 조금 더 싼 제품인데 혹은 10,000원만 더 투자해서 일제 이 테 어떠세요? 다른 테를 팝니다. 마진을 확 줄여서 붙여놓고 그런 테만 보여주다가 이걸 팝니다. 그러니까 서전에서는 SJ 상사란 거를 생기고 새로운 브랜드로 까리노, 라젠트 이러면서 여러 브랜드를 새로 만들고 그 전에 있던 테와 디자인을 올 체인지를 해가면서 만드는데 안경원에서는 옛날 새로 나온 테는 사놓지도 않고 한 작년, 재작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전에 나온 테들 쭉 깔아놓고 그러면서 저희가 서전테가 이만큼이나 있는데도 서전테가 디자인이 좀 이해하시죠? 그리고 서전이 좀 그렇습니다. 이런 서전을 아주 디자인을 좀 못하는 회사, 노후한 회사, 어른들이나 좋아하는 회사 이렇게 만들면서 서전테를 안 팔고 마진이 좋은 테를 팔기 시작합니다.
서전이 SJ 가맹점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든지 특약점 말고 다른 걸 하나 좀 팔아보려고 생각만 했었지, 기존의 SJ 특약점 아니면 자신들이 새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SJ 가맹점에서 물건이 옆으로 새는 것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런 관리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냥 한 장이라도 더 팔아서, 안경테 한 장이라도 더 팔아야지. 이 사람이 저기 물건 나눠주는 거 아는데 여기다 주면은 알아서 나눠갖고, 여튼간에 이 매장은 원래 자기들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해가면서 그 매장을 다른 곳으로 물건이 빠져나가지 않게 관리를 안 했어요. 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서전이 망하게 된, 서전이 최종 부도철이 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 2004년에 최종 부도철이 됐죠. 제가 98년도 8월 달에 회사를 그만두고, 97년도 8월에 그만두고 나왔는데요. 제가 그만두고 한 7년 정도 버텼던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 3년 이상 좀 적자를 보고 있다. 네가 서전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요. 자, 저는 서전이 부도철이 될 때 진짜 울 뻔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내가 서전이, 저도 아까 그 퇴직금 제대로 못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근데 서전이 그렇게 싫지 않았어요. 좀 오래오래 잘 됐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2014년인가요? 벌써 6년 됐나요? 육동창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물론 찾아뵙고, 예, 절드리고 그리고 왔습니다. 상가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큰아드님, 그리고 따님, 막내 아드님 다 뵈었고요. 그 이후로 잘 못 뵙죠. 여전히 그분들은 저보다 높은 사람이, 저는 좀 하찮잖아요. 근데 육동창 회장님이 얼마나 정정하시고 힘이 좋으시고 운동을 그렇게 잘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 사실 줄 알았거든요. 좀 일찍 돌아가신 것도 그 회사가 쓰러지고 이런 게 좀 충격으로 오지 않았을까 싶고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이걸로 제가 서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서 한번 털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음 컨텐츠는 안경의 가격 파괴, 어떻게 시작했나, 가격 파괴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나가야 될 것인가 좀 하는 거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좋은 컨텐츠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